기록과 기억을 매일 쫓는 분이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 모시고 국내 정치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제 특별히 네. 빨리 모셨어요. 지금 얘기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다. 네. 제 주변 분들도 도대체 이 지금 한국 정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예.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기자들이 특히 특종 기자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거의 1시간, 2시간씩 자면서 이 기록을 정리하고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잘 쓴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지금 언론인들이 정말 적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을 잘 되살려야 될 텐데 저도 50이 넘으니까 자꾸 기억이 쇠락해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기록을 해놔야 돼. 맞아요. 기억력에 의존하면 예,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자료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가장 화두는 이거를 이제 아예 게이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 네. 뭐 이렇게 지금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뉴스토마토가 이렇게 딱 규정을 했죠. 예. 명태균 뭐 이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 돼? 본인은 어쨌든 책사라고 주장을 예, 하시고 정책 있고. 책사. 정책 예. 책사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지금 수상치 않은데 이거 최근 이제 녹취록을 뉴스토마토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회계 책임자 이 씨 여기는 이제 ABCD 2의 그 네, 이제 네. 이 씨입니다. 이 녹취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이죠. 월급의 2분의 1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1원까지 받아야 된다. 끝전까지 챙기고 있죠. 끝점까지 챙기고 있다. 아니 은행에서도 10원은 절사해 주는데 10원 단위는 이분은 뭐 이렇게 근데 다 계산해가지고 너무 철저하다. 티끌까지 다 쳐서 받아야 되는 예, 그리고 분인 것 김영선 같아요. 의원에게 직접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회계 책임자가 확인하는 전화도 있고 나중에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중간 단계 없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제보를 2022년도에 처음 접하고 그때 이 사람을 취재해야 된다. 천공이 핵심이 아니다. 예. 명태균을 취재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잘 드러나지 않았던 때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 각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주변만 맴돌다가 말았는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분은 상당한 그러니까 창원을 기반으로 특히 경남을 무대로 해서 활발하게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중앙 정치 무대로 보폭을 넓힌 정책 책사인지 정치 컨설턴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여론조사 뭐 그렇죠.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시사경남이라는 그 언론 매체도 운영을 하고 대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아마도 내일 뉴스토마토 새벽 6시에 또 이제 추가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핵폭탄급이라고 합니다. 또 핵폭탄급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센 보도가 온다. 아니 뉴스토마토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본인들 기사를 예고를 하고 제가 그러는지. 저 예. 뉴스토마토 홍보 요정이에요. 홍보 요정. 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도 계속 어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장장 커플이다. 이게 지금 계속 홍보 요정이 돼가지고 막 그렇군요. 설명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보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의 자료를 뉴스토마토가 확보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팀을 확대해서 기자들이 추가돼서 팀을 확대해서 추가로 이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검증이 된 것들만을 이제 세상에 내보이는 방식인데 여하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일은 더 센 게 온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녹취록에 이 씨, 네. ABCD 이 씨의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뭐 이제 한간의 얘기에 따르면은 원래 이 씨가
아니 죄송합니다. 맹영균? 죄송합니다. 맹영균 씨 타임인데 여기. 예. 명태균 씨의 오른팔 같이 쇠측근이었는데 예. 틀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치의 녹취록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2년치 통화 기록이 있다더라라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뉴스토마토가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세비 김영선 의원의 세비와 관련해서는 뉴스토마토에서 원래 보도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고 예. 그중에서 중심축을 세워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 내용은 좀 부수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300만 원 돈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원래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지난 1월부터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을 그렇습니다. 했고 예, 수사를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미 이첩돼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건이었는데 그게 명태균 씨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이번에 새롭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해명하기를 선거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걸 자기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꾼 걸 갚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2분의 1. 세비의 2분의 1 그리고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거고 실제로 뉴스토마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억이 좀 못 미치는 9,677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금액이 돈이 다일지 더 크네요. 그러니까 6,300만 그렇죠. 원보다. 6,300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갔고 세비의 2분의 1이 집행이 됐으면 이게 지금 9,600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또 국회 출석한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의 그 발언대로 공수처가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겠다. 정치자금법 문제로 이제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원래 취재하면서 제보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건 문제는 좀 원래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드러나게 됐고 이 문제로 그리고 김영선 의원과 관계가 있는 회계 책임자로 보이는 이 제보자가 상당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결심. 네.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맹영균 죄송합니다. 맹영균 기자를 큰일이네요. 너무 좋아하네. 예, 제가 큰일 났네. 아끼는 후배라서. 예, 장윤선이 앉아있는 자꾸 맹영균. 예. 명태균. 저는 자꾸 명계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명태균. 명태균 씨와 있었던 그동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동, 뭐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본인이 폭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파문이 일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지금 한 5시간 전쯤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러도 되는 게 물론 내일 예고된 거하고는 전혀 별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 전현직 국회의원이 총 5,026만 5,251원을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치자금 거래를 쭉 들여다본 모양인데 실명이 다 나옵니다. 그 새누리당 기억 안 나시죠?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예. 박근혜 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인데 요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이 2019년 6월 17일에 의정활동 용역비로 1,500만 원 그리고 10월 8일에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문자 발송 비용으로 2차례에 걸쳐서 458만 5,251원 예. 이렇게 해서 한 약 3천만 원, 2,95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이거 말고도 이름만 보면 화려한데요. 박완수 지사. 전 국회의원이죠. 여기도
시사경남이라는 매체와 연관이 돼가지고 2018년 4월 2일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66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예. 그때 명태균 씨가 시사경남의 CEO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도 운영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소위 정치판을 뭐 경우에 따라서 판을 바꾸기도 하고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유력한 경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 물론 뭐 당사자들은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네. 돈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에 갔는데 네. 이게 지금 불법인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은 아니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거래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에 집중적으로 돈이 갔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그 해명으로 보면은 정치 컨설팅하고 여론조사 요거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 지출한 건데 그렇죠. 왜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렇게 많이 어떤 예.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집중됐느냐 이제 그게 의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뭐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박완수 지사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강기훈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명태균 씨 취재를 하면 종종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뉴스토마토 지난주 보도에서도 실제로 이분도 명태균 씨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 지역구가 바로 박완수 의원의 지역구죠. 그때 이제 직을 던지고 지사 출마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고기가 비어서 2022년도에 재보선으로 김영선 의원이 들어간 거죠. 창원 의창.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날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근데 좋은 날이요? 예, 거기에 대표도 바로 명태균 씨였는데 여기에도 강기훈 의원 등이 돈을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투표 권유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거 여론조사비 이런 비용으로 지출을 했었다. 이 기사에서는 이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심위에 꼭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게 없고 본인 통장으로 10원도 받은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윤한홍 의원도 여러 후보 경선 과정에는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복수의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가 하던 여론조사 업체였을 뿐이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뭐 여기밖에 없어. 경남 지역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유독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이런 여론조사 업무를 했다고 하면 뭐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실력이 너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밖에 뭐 다른 이슈가 있거나 이런 건데 관련해서는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창원과 좀 확대해서 경남 지역에서의 명태균 씨의 영향력은 뭐가 됐든 언론사를 통해서든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든 굉장히 강했는데 이틀 전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그렇죠. 뭐 여러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같이 뭐 다른 네.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뢰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도했다.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좀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 씨가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역에 약간 낙선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좀 그 초짜거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전략을 말이야 이렇게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판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허성모 의원이 직접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2명의 정치인이 지역에 있었다. 명태균 씨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실제로 이러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움직였던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허성모 의원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럼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냐?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홍매화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매화. 이준석 천하람 두 의원. 이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는 장면이 이제 명태균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페이스북에 본인이 그렇죠. 올리면서 이준석 천하람이 네. 삽질한 까닭은 뭐 이렇게 해서 올렸죠. 예. 관련해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저 주지스님이 그 요청을 해가지고 홍매화를 심은 것이지 이게 뭐 주술의 의미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굉장히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명태균 씨가 왜 이 두 젊은 국회의원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을까?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예. 그럼 두 sa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저격하는 메시지를 또 올렸어요. CBS에서 네. 명태균 씨 모른다. 나는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안철수 의원이 누구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안철수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해명이 나오거나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다른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이 대통령실도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주고받았다.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명태균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김건희 여사한테 요구했고 예. 그랬더니 김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하더라도 경선해야 된다라는 답을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하고 아무런 연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미리 뭐 김영선 컷오프 등등의 사실을 알고 뭐 이른바 대책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를 했던 거냐. 예.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도 되면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즉각 나서야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음해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일절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을 나눈 바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좀 잠시 두고 보시죠.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과거에 대통령실이 어떤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히 뭐 계엄이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발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막 격분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 그게 문제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실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에 출연해서 명태균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새벽 4시에 출발 서울로 가기 전에 주지스님이 심으라고 해서 기념식수를 했을 뿐이고 예. 홍매화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건 주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는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의원은 아니었고 이제 그렇죠. 후보자죠. 예비 후보자 예, 정도 예. 이제 뭐 되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맥락을 보자면은 그 회동행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도 나랑 관련이 있는 거고 내 말에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과시하듯이 올리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도 부인을 하니까 자신을 부인하니까 나랑 찍은 내 사진을.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토마토를 명태균 씨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나눈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내가 나눈 건데 이게 허위 보도라고 그렇죠. 하면서 한 거니까 거죠. 이제 예. 고소를 한 거니까 그것도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과시를 한 걸로 예.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과시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신을 역술인 또는 무속인으로 취급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실력자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뉴스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내일도 아마 굉장히 제가 지금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런데 내일 새벽 6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한 내용인 것 같아요. 상당한 내용이다. 상당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딱 처음에 알겠습니다. 들었을 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 명태균 씨는 그 주로 스피커폰을 활용해서 내가 누구랑 어떻게 통화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내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뭐 회의석상 또는 뭐 어떤 주변 관계자들이 있을 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의 실력과 내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뭐 큰손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는 거를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 유력 정치인들을 저격하면서 경고 메시지 그렇죠. 나를 건드리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않을 수 못할 있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 예. 오늘도 법원 갔다 왔어요. 요즘 하도 너무 힘들어요. 흉흉해서 참 말을 예.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수심이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장윤성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현재는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하는 거 정도가 맞는데 이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이를테면 정치권의 게이트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김건희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 이거는 뭐 가능성이니까 전망이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김건희 게이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제가 내일 예. 이 보도를 하고 있는 박현광 기자에게 예, 취재 뉴스토마토 편의점, 기자. 예, 예,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내일 취재 편의점 출연을 좀 당부하면서 예고편을 어떻게 띄우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옮기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가 여론조사를 달라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의 육성 뭔가 그런 것 거군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게 예.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가 정리를 하고 예. 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이제 또 고발당할까봐 겁나네.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뭐 내일 이제 내일 보도를 나온다고 보면은 하니까 나오겠죠. 이제 알 수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예. 이것도 짧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네. 이제 나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은 만장일치로 이제 불기소 권유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 예. 인용 보도입니다. 뉴스토마토 인용 보도기 때문에 이거 제 워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예. 그거는 정확하게 네.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목요일 날 나오는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기소 결론이 나왔습니다. 초박빙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최재형 목사 측의 새로운 육성 증거도 제시를 해가지고 10분 이거 동안. 가지고 막 경론도 8시간 예. 동안 경론해 버렸는데 예. 어쨌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그러면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가 만장일치로 나오고 예. 이쪽에서는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기소가 나오고 근데 같은 사건이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준 사람은 처벌토록 돼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민주당이 법 바꾸면 되겠네. 그럼 그때 처벌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명품백 건넨 최재형 목사 기소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 큰일이냐? 별로 큰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아니 세상에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고 준 사람은 기소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법정신이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런 거였어? 이게 공정과 상식이야? 국민적 공분을 저는 이게 바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불기소 처분하고 끝낸다고 한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하라고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가능할 수가 있지만은 예,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거가 있고 하나는 쟁점이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은 알선수재죄라든지 다른 그렇죠. 법을 적용을 하면은 네.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사건의 예. 핵심은 뭐냐면요. 이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 여부예요.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
관련성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이번에 그 뭐 김건희 수심위, 최재형 수심위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재형 수심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2022년 9월에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건네면서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구를 합니다. 이걸 청탁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선 석 달 전에 6월 달에 180만 원가량의 샤넬 화장품 향수를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을 부탁했어요. 네. 이것도 청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국립묘지 안장 좀 하게 해주라. 이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항목에 대해서 김건희 수심위는 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고 한쪽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검찰은 이 양쪽의 수심위를 가지고 물론 이게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어떤 강제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정도를 할 수 있고 무시해도 됩니다. 검찰이. 예, 특별하게 뭐 그런 뭐 입장을 낼 수도 있지 뭐 하고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적 법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의 불기둥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리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야 되는 측면에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JTBC에서 보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2021년 9월. 그렇죠. 네. 저 무려 한 달에 40번 그리고 일주일에 36번 그것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20년 9월 23일에 이제 그런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 철통 같았던 윤석열 검찰이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언론을 통해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통신 내용만 확보한 게 아니고 네. 이종호 씨의 진술까지 나왔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 또 어떤 추가 보도가 JTBC 저녁 방송에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더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폭풍우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키워드가 김건희 여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또 관련해서 조금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당 분들의 좀 뭐 이렇게 1대1로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반론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예. 쪽 취재했더니 예. 이 정도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한번 모시고 저희가 얘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